2편 수문학입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수문학은 시험 문제가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리학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20문제 중에서 7문제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공부할 수문학은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작으면은 2문제고 많으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3문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 3문항 정도를 지금 해석할 목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진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문학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순환 전 과정을 연구하는 다루는 학문을 수문학이라 하더라. 자, 이런 부분 정의는 써있죠. 그 다음 1번에 물의 순환 보세요. 물의 순환에서 그림 1-1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대괄 1번에 물의 순환에서 이런 용어 설명이 한 8, 9줄 정도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는 기사도 물론 나왔지만은 산업 기사가 출제가 더 많이 됐고 이걸 전반적으로 설명해야겠습니다. 이 그림 1-1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부분은 이 그림이 아주 포괄적이고 상당히 제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그림을 너무나 그림으로만 보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항상 이 그림을 보기를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있다 보세요. 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라면은 물이 증발하겠죠. 그럼 여기서 피해는 부분이 증발이 있고 증산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증발과 증산을 함께 용어 설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증발산이랍니다. 증발과 증산을 섞어서 증발산이라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구림이 되겠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물이 순환이니까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증발됐어요. 유입량입니까? 손실량입니까? 증발산은 손실량으로 취급이 되더라. 이런 문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 이 단원이나 끝났죠. 그럼 구림이 됐죠?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오면은 땅속에는 지하수가 있겠죠. 자, 비가 왔어요. 이때 강우강도하고 강우량을 또 아주 여러분들 중요하게 구분을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그럼 비가 왔으면은 제일 처음에 지표면으로 물이 흘러 나갈 수 있겠죠. 요 물이 지표면 유출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지하수로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겠죠. 요런 유출을 지하수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표면과 지하수하고 요 가운데로 물이 나갔다 그러면 지표하 유출 혹은 중간 유출이라고도 합니다. 요렇게 물이 유출이 되더라. 요렇게 유출의 구성을 분류를 3가지로 하고 있는 생기원천에 따른 분류가 있었어요. 그럼 요 부분은 타이틀은 제가 일부러 안 적어드리는 부분이 전에 생기원천이다, 실용적인 분류다 이렇게 딱딱히 하지 말고 유출은 지표면 유출만 유출로 구성되더라. 잘못되어 있죠. 유출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출이라더라. 이런 전체 내용의 정리를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비가 왔죠. 땅속으로 일단은 물이 들어가는 물을 침투라고 합니다. 침투가 된 물이 흘러서 요 지하수의 면까지 도달되는 물을 침루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났죠. 그러면 다시 물이 흘러서 모여서 계속 돌겠죠. 이게 큰 덩어리로 물의 순환이 나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몇 줄이 주어졌으니까 요런 형태로 읽어보시고요. 물수지 방정식은 1-1식에 주어지고 있죠. 이런 거는 꼭 암기하실 게 아니라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만 하고 이런 형태도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암기하시지 말고 이해를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수지를 따진다 그랬어요. 물수지 방정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2번 보세요. 영역별 수문학이 구분해서 수문 기선학, 그 다음에 지표 수문학, 그 다음에 지하 수문학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런 건 1번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수문 기상학 보겠습니다. 자, 1번 기온을 보세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한번 1번은 보겠습니다. 자, 대괄호 1번에 평균 기온입니다. 1번 일 평균 기온 보세요.
하루의 평균 기온이 1평균 기온이죠. 이 산술 평균치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어떻게 취하냐, 뭐 3시간 만에 간격이냐, 몇 시간 만에 간격이냐, 어떻게 취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두 개 평균치를 1평균 기온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평균 기온 써 있죠. 타이틀이 평균 기온입니다. 그런데 2번에 정상 기온 보십시오. 정상자가 붙어 있으면 앞에 어떤 단어가 꼭 붙어 다닙니까? 30년간의 평균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자가 없는 거는 그의 평균치라는 거고, 정상자가 붙어 있는 것은 30년의 평균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동그라미 1, 2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0도 시험에 주어졌고 30, 40, 50 이런 형태가 다 주어져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출문제 2줄에서 본문을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1-30 있죠. 상대습도. 여러분 어렸을 때 물리학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던 상대습도, 이 부분을 계산하는 공식 형태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일정은 쉽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 그냥 넘기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장 강수입니다. 강수의 타이틀 보겠습니다. 구름이 응축되어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든 형태의 수분을 강수라더라. 이런 단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냐? 종류가 어떤 것이 있냐? 먼저 2-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강수의 종류가 1번 B부터 7번 5번까지 있죠. 이런 종류를 여러분들이 모든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든 수분 형태니까 이걸 강수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 번씩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동그라미 4번에 얼음, 그레이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강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진눈깨미, 이런 것도 강수의 종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먼저 쭉 타이틀을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꾸로 전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1번 타이틀 보세요. 강수의 형태. 강수가 되려면 응축돼서 냉각이 돼야지만은 수분 형태로 떨어지겠어. 냉각 과정입니다. 그래서 1번 대류형 강수, 전선형이다, 산악형이다, 이런 표현 주어졌죠. 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산업기사 부분인가에 한두 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가 뭐 한냉 전선이다, 온난형 전선이다, 이런 기단이 이동하면서 어떻게 비가 내리더라, 소나기가 오더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평범하게 그냥 타이틀 위주로 해서 한 번 정도만 읽어만 보십시오. 자, 또 하나, 지금은 다시 또 2-12페이지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강수량 측정입니다. 1번, 우량 측정 시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는 한 2번 나왔었는데, 1번 한번 보세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측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일이지, 어제부터 오늘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시점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2번에 1우량이 0.1mm 이하일 때는 비가 안 온 걸로 취급을 하더라. 제 기억인데 93년도에 기사시험이 한 번 정도만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0.1mm 이하 비가 왔을 때는 우리가 무강우로 취급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도 그냥 잊고는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대괄 2번입니다. 누가 우량 곡선이다 해서 오른쪽에 그램 2-3으로 해서 주어지고 있죠. 이 누가 우량 곡선도 형태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경사가 급할수록 강도가 크다. 2번에 수평선은 무강호다. 이런 부분도 암기하지 마세요. 오른쪽에 그림 2-3을 보세요. 자, 한번 형태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데이죠? 시간입니다. 여기는 누가 우량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가 왔다 보세요. 자, 새벽 0시부터 1시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으니까 더할 비가 없죠. 그럼 요즘부터 새벽 1시부터 요 사이에 비가 얼마만큼 왔다 보십시오. 얼마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누가 우량이니까 점점 우량이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서도 비가 몇 시간까지 계속 상당히 많이 왔으면은 이 누적되는 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경사죠. 그런데 둘, 셋,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비가 안 왔다 보십시오. 누적되는 양이 없으니까 다시 요 1시간 동안에는
수평선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누가 우량 곡선에서 경사가 급하면은 누적되는 양이 많아질 테니까 경사가 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비가 안 왔으면은 누적되는 양이 없으니까 수평선 그림이 그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경사가 급할 때, 수평일 때, 완만할 때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충분히 그림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대괄호 3번 보세요. 계측망의 밀도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계측망의 밀도가 클수록 저 뭡니까 오차량이 저 뭡니까 작아지다 이렇게 표현이 주어졌죠. 그럼 우량 계측망이 뭐냐? 이 어떤 지역이라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라 적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그림 2-2를 보세요. 우량계 있죠? 보이시죠?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우량계 하나를 딱 놓고 비가 10mm 왔더라. 이렇게 가정을 했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는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겠고 여긴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만 딱 설치 10mm라고 했으면은 그냥 10mm구나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우량계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다 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설치했을 때 비가 우량이 다 틀리겠죠. 요거를 평균을 해가지고 평균이 10mm 왔더라 했으면은 하나 설치했을 때보다 지금은 제가 6개를 설치했을 때 이 우량치가 더 정확하겠죠. 우량계 개수가 많아졌죠. 밀도가 크다는 편이죠. 우량 개층 밀도가 크면 클수록 우량은 더 정밀도가 있구나. 자, 요런 표현의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2번입니다. 자, 그 텍스트 1번 보겠습니다. 이중 누가 우량 분석학에서 첫 번째 줄 일관성,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관측소가 있다 보세요. 어떤 관측소가 192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관측소가 지금 2000년도, 2002년도인데 지금 80년이나 이상 100년이 흘러 넘었을 때까지도 우량계가 바뀌라는 안 바뀌라는 법은 없죠. 이 게이지도 바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 관측소 자체도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관측소가 바뀌었다 보세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은 이사 갈 때 이 데이터는 가지고 올지 몰라도 그러면 이 데이터가 측정되는 장소는 이 지역이지, 이사가 온 이 지역의 데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아주 옛날입니다. 나무를 여러분들이 식수리 했다 보세요. 나무 옆면, 나무 잎사귀가 몇 개가 안 났다 보세요. 그런데 약 한 80년, 100년 지나면은 나무 옆면이 굉장히 울창해지겠죠. 나무 옆면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나무 옆면이 별로 없었을 때 비가 왔을 때 우량으로 우리가 측정이 될지 몰라도 옆면이 굉장히 우리가 화렵스러워서 굉장히 화려해질 때는 옆면이 넓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빗방울에 톡 떨어지면은 도중에 차단되는 양이 많을 테니까 우량은 덜 측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옛날의 측정용과 지금은 오차가 있는데 데이터를 그냥 써먹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서 보완을 거쳐서 쓰자. 이 보완해주는 방법이 이중두가 우량 분석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예시가 오른쪽에 참고에 이런 표현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수정해주더라 이런 방법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떨 때 이걸 쓰더라. 그러면 옛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수정해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중 누가 우량 분석을 사용하더라. 이런 일관성에는 용어가 여러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만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4줄이 주어졌으니까 4줄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 읽어보십시오. 우량계 위치, 노출 상태, 우량계 교체, 환경 변화. 제가 옆면이 이렇게 많이 화려해졌다. 이런 설명 해드렸었죠. 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일관성이 없어지더라. 이걸 보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써 있을 겁니다. 이런 단어, 잘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요거는 강수 기록의 추정법입니다. 추정법이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를 펴보세요. 이거는 평균 강우량 산정법입니다. 이 추정법과 산정법은 당연히 틀리죠. 이 방법론은 여러분들 종류치학에서 언제 이걸 사용하더라 용도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용도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요소에서만 따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추정법입니다.
자, 종류가 산술 평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연강우량 산정법 혹은 비율법 똑같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비례법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뭐 측정이 10% 미만일 때, 여기는 1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낙후된 지역에서 그 1대1로 비교하는 부분이다. 이거 단순 비례법이다. 그런데 계산 문제 형태가 정상 연강우량 산정법 요것만 다 나왔어요. 그럼 제가 요 위주에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고, 오차가 그냥 암기만 할 때는 10%가 어떤 10%를 따지겠는가, 요것도 실제 문제를 풀어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요 문제를 한번 제가 취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추정법이 아니고 평균 우량 산정법이 됩니다. 산정법이 되는데 종류가 산술 평균법이 있고, 두 번째가 시션의 가정법이 있고, 세 번째가 등우선법이 있고, 네 번째가 삼각형법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지고 있죠. 삼각형법 최근에 여러분들 한두 번 나왔던 문제고,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 위주로 먼저 알아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삼각형법 우리 본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만 풀어오시면 될 겁니다. 그럼 언제 요거 쓰냐? 우리 교재 다 써있죠. 평야 지역이다. 그 다음에 우량계가 균등이 돼 있다. 면적이 500스퀘어킬로미터 미만일 때 사용하더라. 여기는 우량계가 불균등하더라. 500에서 5000 스퀘어킬로미터 이럴 때 사용하더라. 등우선법은 산악지형이 고려가 돼 있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어차피 여러분들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형태도. 다음 중 추정법에는 산술 평균법뿐이 없더라.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이러이러한 방법론이 있으니까 종류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량 산정법에는 언제 이걸 사용하는 용도, 그 다음 또 하나 티신법뿐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 이런 전체 용어 설명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랬으면은 여기서부터 추정법과 이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부터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2-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읽으실 때도 관축소 X의 우량계 고장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수학에서 미지수를 X라는 거죠. 결측점이죠. 그래서 결측점의 우량계 고장으로 이렇게 읽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를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관축소가 A, B, C 두 번째 줄에서 주어지고 있죠. 자, 그럼 어떤 지역이라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관축소가 4개 말고 5개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평범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티션법에서 이 면적 분할하는 용도는 알려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한 번에 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6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요 지역이 현재 지금 우량을 결측을 하였답니다. 그럼 요거랑 가장 근접된 지역이 하나, 둘, 셋, 넷, 5개 지역이 있죠. 하지만은 무엇과 비교하냐? 요거랑 가장 근접된 지역 3개 지역하고는 비교하라 이겁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이 가장 근접이 됐으니까 요 2개 지역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3개 지역하고만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래 요거를 X 결측점이죠. X점, 결측점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7번에서 숫자를 넣어드리면은 A, B, C 여기를 제가 1, 2, 3이라고 적어드렸으니까 우리 교재하고 제가 맞게끔 해드리려면은 그냥 A, B, C 하겠습니다. A, B, C. 자, 여기서 강우량이 A 지역이 110mm가 왔어요. 110mm. 이 B 지역이 85mm가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이 C 번 지역이 125mm가 비가 내렸습니다. 요 지역은 현재 우량을 결측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세요. 관축소 X, 미지점, 결측점, 그 다음 A, B, C의 지역에서 연 강우량이 다 주어졌죠. 자, 결측 연 우량이 980mm입니다. 그 다음 A 지역,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1120mm. 그 다음 여기는 950mm. 이게 950mm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C 지역에서 1200mm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10% 미만이나 이상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980과 결직점의 연 우량과 오차가 가장 큰 우량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차이 나냐 이겁니다. 즉, 요거 오차가 가장 큰 거 1120입니까? 950입니까? 1200입니까? 오차가 가장 큰 것이 요거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오차가 요 유량에 비해서 10%가 넘냐 안 넘냐 요거를 따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측정해 보죠. 1200에서 여기서 980을 빼서 980과 비교해 보니까 퍼센트를 얻으려니까 100을 해야 되겠죠. 얼마 퍼센트 나왔죠? 이 퍼센트가 얼마를 우리 해답에서 얻었는가 하면은 22.4%라고 얻었으니까 요게 10%보다 컸기 때문에 정상 영광우량 산정법을 하더라. 10%가 되냐 안 되냐 그 내용이 요거에 대한 10%란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두 번째가 결칙점 px입니다. 그러면 3분의 nx에 na, pa 플러스 b번 nb에 pb가 있고 nc에 pc라 이겁니다. 이 large n은 연우량을 뜻하는 거예요. 연평균 우량. 그러면 현재 이 p는 현재 우량을 말했어요. A지역의 우량, B지역의 우량, C지역의 우량, 현재 우량이 110, 85, 125mm 주어졌죠? 해답에도 다 돼 있으니까 자, 일부러 써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결칙점의 연우량, A점, B점, C지역의 연평균 우량이 다 주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산하실 수 있겠죠? 계산하니까 얼마 밀리미터가 내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 영광우량 산정법이고 계산 문제가 요것만 다 나왔고 앞으로 요것만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것만 강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도 10% 미만이다, 이상이다, 무엇에 대한 10%냐 그거를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무조건 10%만 암기하지 말고 가장 최대치와 가장 최소치 요 차이가 요 연평 우량보다 그 오차가 10% 요 우량에 10% 넘어서냐 안 넘냐 자 요거에 따라서 산술 평균법을 쓰냐 아니면 정상 영광우량 산정법을 쓰냐 그걸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더라. 요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4페이지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시간 보겠습니다. 2-5시간 보세요. TCM법. 요게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TCM법도 지금부터 제가 이대로 설명해 드리면은 요거는 결칙점을 추정했죠. 지금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량을 측정을 다 했을 때 이걸 평균 우량을 얻자. 평균 우량을 측정하는 거지 지금부터 결칙점을 추정을 하자. 이게 추정 방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면적 분할을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우리 교재 문제에서 2-20페이지 문제 14번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2-20페이지 14번처럼 이렇게 그림이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고 면적도 다 주어진 것만 주어졌는데 앞으로는 면적 분할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세요. 그러면 14번에서 그림 보니까 A, B, C, D, E 5개의 지역이 있죠. 제가 면적 분할을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만한 면적에 우리 그 문제 14번을 보니까 A, B, C, D 5개 지역이 너무나 좀 복잡해지니까 4개의 관측점이 있다 봤을 때 제가 면적 분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죠. 요 관측점과 관측점의 최단거리를 그리세요. 그러면 요 거리에 직각으로 직선을 그리세요. 자, 최단거리를 이었죠. 직선을 이어나가니까 면적이 분할이 됐죠. 직선을 이었습니다. 직각으로 나누세요. 이었죠? 가장 센터점은 직각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또 하나가 이 부분에 쭉 이어나가면 면적이 좀 쪼개 나갔죠. 자, 이 부분에 직각으로 직선 나누겠습니다. 면적이 하나, 둘, 셋, 4개로 쪼개져 나갔죠. 이렇게 쪼개서 있는 그림이 지금 A, B, C, D 5개 지역을 했어요. 평균 우량을 계산하나 평균 우량은 large A에
A1, P1 플러스 A2, P2입니다. 이런 식으로 4개, 지역이면 4개를 더하고 5개 지역은 5개 지역을 더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A는 전체 단면적이에요. 그럼 여기는 A1일 때 현재 우량이 P1, 여기를 A2라고 했을 때 현재 우량은 P2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더하니까 얼마 밀리미터가 떨어지더라. 중요한 부분이 요거 면적은 단위가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량은 단위가 밀리미터를 썼어요. 그랬을 때 평균 우량이 단위가 밀리미터가 나오더라. 요걸 여러분 착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4번 해설을 보세요. 관측점의 우량은 그 박스 표시를 보니까 단위가 밀리미터로 주어지고 있죠. 밀리미터인데 면적을 보세요. 이 면적은 그림 속에 단위가 제곱킬로미터로 주어지고 있죠. 단위 환산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대로 계산하니까 최종 우량의 단위가 밀리미터로 환산되어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최근 문제 16번 한번 보세요. 16번도 면적 분할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하면은 이 TCN의 공식을 아셔도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도 한번 볼까요? 면적 분할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정사각형의 시험 문제가 주어지고 있고 이 거리가 40km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 거리도 40km입니다. 그러면은 이 센터선이 자, 관측점이 요 가장 정중앙 부분에 관측점이 5개가 있었죠. 그러면 요 거리에 최단거리의 직각으로 절단하세요. 최단거리 직선을 그렸을 때 직각으로 절단하세요. 최단거리 직선의 직각으로 절단하세요. 절단하니까 요런 면적이 하나 쪼개졌죠. 자, 직선을 이었죠? 직각으로 조기라 그랬죠. 이었죠? 직각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었죠? 직선으로 나옵니다. 이었죠? 직선으로 나누겠습니다. 한다면은 요 관측점의 유형 면적이 요 구간이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 면적은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면적을 실제로 측정을 하여서 평균 우량을 거라 요런 문제 형태도 주어졌으니까 면적 절단하는 방법 요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평균 우량과 여러분들 그 결측 우량을 구분하셔가지고 그거를 서로 산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수량 자료 해석입니다. 여기서는 용어 설명 보세요. 강우 강도와 지속 기간 이런 표현이 주어졌죠. 그럼 여기서는 강우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강우 강도하고 강우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속시간 한번 써볼까요? 이건 단위가 분으로 써야 됩니다. 강우량은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강우강도는 단위가 밀리미터 퍼 아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강우강도, 강우량 차이는 뭐냐? 비관 우량을 시간당 우량으로 환산한 것이 강우강도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관계식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일단 이 지속시간도 단위가 분으로 쓰라고 하는 일단은 알아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형태에 따라서 실제 기출문제화 시켜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 2번 보세요. 강우강도와 지속기간과의 관계로 써있죠. 자, 기출문제처럼 읽어보죠. 강우강도와 지속기간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은 텔버트형 공식뿐이 없다. 잘못됐죠. 우리가 셔면형, 저편의성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타이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산문제 형태는 2-8식에 나와 있는 이런 텔버트형 공식만 계산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것도 문제 예시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이제 공식은 굉장히 쉬운 형태고 자, 텔버트형 공식 보세요. 우리나라 어느 지형에도 적용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광주 지형에만 적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우리나라 어느 지형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맞아 떨어지는 이 지형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착안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기출문제를 하나 다뤄드릴 테니까 이런 착안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 2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강우량을 구하라는 시험 문제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열을 보니까 20번입니다. 강우강도 공식이 주어지고 있죠. 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자, 강우강도는 t 플러스 40분의 5000이라고 주어졌어요.
여기가 지속시간인데 단위를 절대적으로 분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속시간이 20분이라고 써졌죠. 20 플러스 40분에 500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강우강도가 83.33mm per hour가 나왔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강우강도를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강우량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걸 환산할 줄 아시고 여기서 요걸 환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20분당 우량으로 환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산할 때 요령이 있어요. 무조건 1분당으로 환산하십시오. 1시간당 83.33mm가 내렸으니까 1분당으로 환산하려면은 요 우량을 1분당이니까 60분으로 나누면은 1분당으로 환산이 있겠죠. 요거를 20분간 우량이니까 20을 곱하세요. 그러면 요때 얼마 밀리미터가 떨어지겠죠. 요게 20분간 우량입니다. 요 해답이 27.8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때 1우량이냐, 즉 강우량을 물어봤냐, 강우강도를 물어봤냐,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랬으면 요걸 거꾸로 한번 해보죠. 20분간 우량이 요거였어요. 이거로 거꾸로 강우강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1분당으로 환산하시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27.8을 20분간 우량이니까 20으로 나눴다 보세요. 1분당으로 환산했죠. 강우강도는 1시간당 우량이라 아까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60을 곱하세요. 얼마? 밀리미터 퍼 아워가 나올 테죠. 이게 틀림없이 요 숫자 83.33이 나와야 됐다. 이런 편이 됩니다. 환산하는 방법 아주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 예제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요걸 몇 번씩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강우강도와 강우량 요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16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대괄호 4번은 보세요. 우량 깊이, 유형, 면적, 강우, 지속기간 관계에서 6줄 정도 쭉 주어졌죠. 이거는 원어로 일단 해석을 하세요. DAD 관계색이라더라. 자, DAD. 자, 보겠습니다. D는 depth입니다. area, duration. 릴레이션십은 관계라는 영문이니까 의미가 없죠. 자, depth, 깊이죠. 우량을 뜻하죠. area, 유형, 면적입니다. 그 다음 duration, 지속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DAD를 해석만 하시면 문제 한 6, 7문제는 그냥 맞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LE 작성 순서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DAD 곡선이 표기에서 그림 2-6이라고 주어지고 있죠. 자, 여기 여러분들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행축에 우량이라고 주어지고 있죠. 자, 암기하는 요령을 보세요. DAD 곡선의 형태를 보시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가 밀리미터입니다. 당연히 depth 우량이죠. 여기는 스퀘어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듀레이션, 지속기간은 뭐냐? 제3의 매개변수로 표현하더라. 2hour. 그 다음 예를 들어 4hour 이렇게 적었다 보세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횡축은 어떻게 나타나냐? 일반 횡축에다가 산술 눈금으로써 우량을 표시합니다. 종축은 대수용지역 한 스케일이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 로그 스케일로 잡혔어요. 대수능금이고 면적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지속기간은 제3의 매개변수를 표시하더라. 이 그래프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나가 일정한 특정한 면적에서 지속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량은 점점 더 커졌죠. 요런 관계. 자, 이런 것을 읽는 법. 요게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편 보세요. 최대 가능 강수량, 가능 최대 강수량. 용어가 두 개가 바뀌어도 사실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PMP입니다. 최대 가능 강수량, 가능 최대 강수량. 어떤 유역에서 유량이 비가 올 만한 가장 최대 비가 얼마 정도까지 올 수 있겠는가? 그게 PMP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지역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기상 조건에 발생될 홀이는 최대 강수량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기치는 비가 왔을 때 최대로 많이 올 비가 있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PMP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공 구조물을 설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설계를 하냐? PMP 최대 가능 강수량 B가 온 의량을 가지고 요 의량만 안전하게 하천을 통해서 최대로 우리가 유출만 시킨다면은 요것보다 작은 B가 내렸을 때는 더 안전하게 유량을 우리가 유출을 시킬 수 있겠죠. 수공 구조물의 단면 크기를 설정할 때 이 PMP를 가지고 설계하더라. 자, 요런 부분이 우리들한테는 필요한 내용이 됐어요. 거기서 오른쪽에 참고를 한번 보세요. 참고도 충분히 제가 설명해 드렸고,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이 PMP에 대한 내용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가 1장, 2장까지 내용 설명을 다 전반적으로 한번 드렸습니다.